여러분 안녕하세요. 업무상 자주 쓰는 파일이나 자주 듣는 음악, 자주 방문하는 웹사이트 등을 클릭 한 번으로 바로 열거나 컴퓨터를 클릭 한 번으로 종료하는 바로가기를 만드는 간단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문서나 음악 파일들은 다른 드라이브나 또는 폴더에 저장을 해놓는 경우가 대다수죠. 자, 그런 것들을 열어보려면 일일이 해당 폴더나 드라이브로 가셔서 더블 클릭해서 여시는 경우가 대다수죠. 바탕화면에 바로가기를 만들어서 간단히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우측 버튼 클릭합니다. 그리고 새로 만들기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바로가기라고 있죠. 자, 바로가기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바로가기 항목을 선택하라고 나오죠. 찾아보기 버튼을 누르셔서 어떤 파일을 바로가기 할지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찾아보기 누르시고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음악이나 자료들을 주로 D 드라이브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D 드라이브에 있는 음악을 바로가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들어가서 원하는 음악을 선택을 해볼게요. 자, 여기 mp3 있죠? 원데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거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그러면 경로가 들어가죠? 다음 합니다. 자, 사용할 이름 입력하라고 하죠. 여기 지정되어 있는 기본 이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합니다. 그러면 바로가기 아이콘이 생성이 됩니다. 자, 더블 클릭해 볼까요? 자, 바로 나오죠. 자, 이렇게 자주 듣는 음악이라든지 문서 파일들을 이런 식으로 바로가기로 꺼내 놓으시면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웹사이트 바로가기를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웹사이트 바로가기는 이 웹사이트의 홈 화면도 되겠지만 홈 화면 말고 그 내부로 들어간 페이지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IB96 사이트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기초 과정으로 들어가서 PC 활용 팁 강의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 페이지를 지정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상단에 클릭을 해주시면 주소가 이렇게 반전이 돼서 나오게 되죠. 자, 전체를 긁고 컨트롤 C 복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요. 똑같이 새로 만들기로 들어가서 바로가기로 갑니다. 자, 그 다음 여기 항목 위치 입력에 그대로 컨트롤 V로 붙여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다음 합니다. 자, 그리고 제목을 써주시면 되겠죠. 자, 컴퓨터 기초 했습니다. 마침합니다. 자, 이제 이 페이지가 바로가기로 등록이 된 거예요. 자, 닫습니다. 자, 그 다음 열어볼게요. 자, 그러면 컴퓨터 기초 마스터 과정 그대로 들어왔죠. 이렇게 내가 가고자 하는 페이지를 바로가기로 만들어 두시면 일일이 웹 브라우저 여시고 주소 치신 다음에 해당 홈 화면으로 가서 또 안으로 들어가고 이런 과정이 전부 생략이 되죠.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웹페이지 자체에서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방법은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서 만든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네이버를 바로가기로 만들어 볼까요? 자, 이것은 엣지나 크롬 브라우저 동일한 방법이에요. 자, 우측 상단 설정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도구 더보기로 들어갑니다. 자, 엣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페이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 여기에 있는 그림까지 모두 저장이 되는 거니까 이게 아니고요. 바로가기 만들기로 저장을 해줍니다. 바로가기 만들기 합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만들기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가기가 하나 생겼죠? 자, 닫아 볼게요. 자, 그 다음 다시 더블 클릭하면 바로 네이버가 뜨게 되죠. 자, 이것도 원하는 경로까지 전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은 지금 웹페이지에서 만드는 방법을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바탕화면에 바로가기를 만드실 때는 이 방법은 별로 권장을 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누르셨을 때 여기에 해당 페이지가 추가한 앱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문제는 뭘까요? 이 네이버 앱으로 등록된 것을 지우려면 휴지통에서 버리는 걸로는 지워지지 않고요.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지우셔야 됩니다. 자,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설정 버튼 눌러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앱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설치된 앱들이 나오고 여기서 지워줄 수가 있죠. 자, 내려가시게 되면 네이버라는 앱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앱으로 등록된 바로가기를 지울 때는 선택을 하시고요. 제거 버튼을 눌러서 지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좀 불편하죠.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서 만드는 이런 방식을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컴퓨터를 종료하는 것을 바로가기로 만들어서 간단하게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우측 버튼 누르신 다음 새로 만들기에서 바로가기 갑니다. 자, 여기에 컴퓨터를 종료하는 명령을 써줍니다. 셧다운이라고 치시고요. 한 칸 띄우고 다시 S, 한 칸 띄우고 다시 T, 한 칸 띄우고 0 칩니다. 자, 이 명령어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컴퓨터를 더블 클릭 한 번으로 종료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종료하려면 어떻게 하죠?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고 전원 버튼 누르고 시스템 종료로 들어가서 종료하죠.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지 않으셔도 간단하게 꺼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음 합니다. 자, 바로가기 이름 입력하라고 하죠. 저는 그냥 셧다운 EXE로 할게요. 마침합니다. 자, 그럼 이 모양 나왔죠. 자, 이제 이거 더블 클릭하면 종료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섞여 있으면 바탕화면에 파일들이 여러 개 있을 경우 헷갈리게 되죠. 그래서 잘못하다가 그냥 종료하는 수가 생깁니다. 이 종료 바로가기를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요.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바로가기 탭을 누르신 다음 아이콘 변경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보통 컴퓨터 시작 종료할 때 버튼 어떤 모양이죠? 이런 모양이죠. 자, 이거 그대로 선택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합니다. 적용하시고요. 확인하시면 바로 바뀌었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 자주 손에 닿는 곳이 아니고 이렇게 구석 같은데 위치를 시켜 놓고 종료할 때는 더블 클릭만 해주시면 바로 종료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필요한 바로가기를 많이 활용을 하셔서 컴퓨터를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지금부터 윈도우 시작 버튼과 작업 표시줄의 다양한 편의 기능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윈도우 시작 버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프로그램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스크롤 휠을 돌려서 프로그램을 찾게 되거나 또는 여기 있는 스크롤 바를 잡고 움직여서 원하는 곳으로 가시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일일이 찾지 않고 프로그램들 위에 보면 알파벳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A 하면 A로 시작하는 프로그램, B면 B, C면 C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이 알파벳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알파벳으로 바뀌죠. 여기서 원하는 알파벳을 누르시게 되면 그 알파벳의 프로그램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찾을 수 있고요. 아니면 키보드에서 해당 알파벳을 치시게 되면 그 알파벳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 또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찾은 다음에는 키보드에 있는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또 빠르게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바로가기예요. 그래서 이 해당 바로가기를 들고 바탕화면으로 빼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탕화면으로 뺄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바탕화면으로 빼놨을 때 이걸 잡고 윈도우 하단에 작업 표시줄에 얹을 수도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 바로가기가 또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작업 표시줄에 바로가기를 얹는 것은 폴더도 가능합니다. 자, 이 폴더를 들고 작업 표시줄에 얹게 되면 여기 있는 파일 탐색기를 누르시면 자주 사용하는 폴더라고 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작업 표시줄에는 얹혀져 있지 않지만 이 탐색기를 누르면 바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자주 쓰는 폴더나 파일들은 아예 이렇게 탐색기 안에 넣어두시면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에 이렇게 얹은 바로가기도 필요 없는 경우에는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마우스 얹으시고요. 우측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작업 표시줄에서 제거가 있죠. 자, 이거 누르시면 작업 표시줄에서 바로 제거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웹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작업 표시줄에 많이 얹어 놓으시죠. 자, 작업 표시줄에 있는 웹브라우저를 우측 버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주 방문하는 페이지들은 여기에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런 크롬 브라우저일 경우에는 새 시크릿 창도 여기서 바로 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다시 시작 버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작 버튼을 마우스 좌측 버튼 눌러서 찾으시는데요. 자, 여기서 우측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작업 관리자라든지 설정이라든지 뭐 탐색기, 컴퓨터 관리, 디스크 관리, 장치 관리자, 자, 이런 컴퓨터를 관리하는 여러 가지 메뉴들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찾지 않으시면 여기에 일일이 들어가셔서 자, 아래로 내려가신 다음에 여기서 윈도우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보조 프로그램 또는 관리 도구 가셔서 일일이 찾으셔야 되죠. 굉장히 귀찮아요. 이럴 때는 아주 간단하게 우측 버튼 클릭을 해서 바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파워쉘도 바로 들어갈 수 있고요. 파일 탐색기도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관리하는 메뉴가 필요하실 때는 항상 시작 버튼 우측 클릭해서 들어오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때 가끔 관리자 모드로 실행하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특히나 윈도우 시스템 들어가시면 있는 명령 프롬프트의 경우에는 관리자 모드로 실행하라는 그런 경우가 많죠. 자, 이런 경우 좌측 버튼을 클릭해서 실행하면 관리자 모드가 아니고 일반 모드로 실행이 되게 되겠죠. 자, 관리자 모드로 실행할 때는 해당 앱에 마우스를 얹은 상태에서 우측 버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세히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 가시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이 있죠. 관리자 권한은 이렇게 해서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작 프로그램을 누르면 나오는 바로가기에 우측 버튼을 누르시면 최근에 사용했던 파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그림판 3D 같은 파일을 생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최근 항목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제거라고 있죠. 자, 이 제거는 다 붙어 있어요. 자, 어떤 프로그램을 눌러도 제거가 다 나오죠. 자, 이 제거일 경우에는 여기는 바로가기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프로그램 자체를 내 PC에서 제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게 되면 이 앱 및 관련 정보가 제거된다고 나오죠. 제거라고 있죠. 자, 이걸 누르시면 프로그램 자체가 제거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세히로 들어갔을 때의 제거는 작업 표시줄에서 제거입니다. 자, 이 작업 표시줄에서 제거는 하단에 있는 작업 표시줄 있죠? 여기서 제거되는 거예요. 자, 여기 작업 표시줄에서 제거될 경우에는 프로그램은 제거되지가 않는 거죠. 두 가지 차이점 잘 기억하세요. 이거는 완전 제거고요. 이거는 작업 표시줄에서만 제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 위치 열기가 있습니다. 자, 가끔 여기 있는 프로그램들 위치가 어디 있는지 궁금할 경우가 있어요. 필요할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는 자세히에 들어가서 파일 위치 열기로 들어가시게 되면 해당 파일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나오게 되겠죠. 자, 윈도우의 스타트 메뉴에 프로그램에 가면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우측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시작 화면에 고정이 있고요. 자, 작업 표시줄에 고정이 있습니다. 자, 시작 화면에 고정해 주시면 우측에 있는 여기에 고정이 됩니다. 여기는 바로가기 그룹인데요. 여기에다 만들어 놓으면 여기 일일이 찾아가지 않고 한 번에 여기서 들어갈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이게 시작 화면의 고정이고요. 자세히에 있는 작업 표시줄의 고정은 여기 하단 작업 표시줄에 고정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작업 표시줄에 고정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 앞으로 실행할 때는 이것만 누르면 바로 포토샵이 실행이 되겠고요. 자, 여기 시작 버튼 누르셨을 때 여기서 실행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거는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 제거하실 때는 우측 버튼 작업 표시줄에서 제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시작 버튼 눌렀을 때 있는 이곳에서 제거라는 것은 또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시작 화면에서 제거해 주시면 제거가 되겠습니다.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우측에 있는 시작 프로그램 바로가기 그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이즈 조절할 수 있는 걸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자, 이렇게 원하는 대로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죠. 자, 컴퓨터에서 여러분이 자주 쓰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여기서 일일이 들어가지 마시고요. 전부 시작 그룹에 빼놓도록 하세요. 자, 그게 훨씬 편리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도비 프로그램들을 자주 쓰세요. 자, 그러면 이걸 잡고 이렇게 빼놓으세요. 자, 그러면 하나 나와 있죠? 자, 또 하나 빼놓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빼놓게 되면 이 시작 화면에 고정이 되는데요. 자, 위치를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요. 자, 이렇게 잡아놨죠? 자, 그 다음에 마우스를 이 위에 얹으면 여기에 줄이 하나 나오죠? 자, 이걸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목을 써줄 수 있죠? 자, 여기서 자, 이렇게 어도비라고 써주시면 어도비를 하나로 다 묶어줄 수가 있죠. 그러면 일일이 들어가실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여기서 실행을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주 편리해요. 이거 많이 써보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바로가기들은 이동과 사이즈 조절도 전부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사용자 휴대폰을 생산성으로 움직이고 싶어요. 자, 잡고 그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자, 바로 이동 가능하죠. 원하시는 대로 가져다 놓을 수도 있고요. 자, 위치를 바꿀 수도 있어요. 자, 마우스를 위쪽에 얹으면 이 부분 막대를 잡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져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전부 이동하고 수정할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여기 그룹에 많은 아이콘들이 있으면 한눈에 보기가 어렵겠죠? 자, 이런 것들을 좀 사이즈를 줄여서 보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우측 버튼 눌러서 크기 조정 들어가서 작게, 보통, 넓게 여러 가지로 줄 수가 있습니다. 작게 주시면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줄여줄 수가 있죠? 그러면 한 화면에서 더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시면 훨씬 더 공간을 절약하면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배치를 또 바꿀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원하시는 대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작업 표시줄에서 우측 버튼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도구 모음으로 갑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주소라고 있죠. 자, 이 주소 들어갑니다. 그러면 새로운 박스가 하나 생겨요. 자, 여기에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내가 검색하거나 접근할 사이트를 입력을 해주시면 바로 웹브라우저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네이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썼죠? 엔터 칩니다. 그러면 바로 브라우저가 실행이 되죠? 자, 이 브라우저는 내가 설정한 기본 브라우저가 실행이 되겠죠? 자, 지금 저는 구글 크롬이 기본 브라우저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크롬 브라우저를 열리게 됩니다. 자, 여기에 또 다른 데로 들어가 볼게요. 자, ib96.com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접속이 되죠. 자, 지금까지는 브라우저 실행하고 그곳에서 또 주소 입력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갔는데, 자, 이렇게 주소창을 아예 꺼내놓게 되면 바로 접속을 할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접속했던 그런 사이트들은 여기 누르시면 전부 다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여기 있는 작업 표시줄의 바로가기를 이용하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자, 내가 최근에 갔던 곳이나 열었던 파일들을 여기서 바로 열 수가 있습니다. 그 해당 프로그램을 일일이 실행을 시켜서 기존에 열었던 걸 또 열어보시고 그럴 필요 없이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워드패드인데요. 자, 이 워드패드의 우측 버튼을 클릭하면 최근 항목들이 아예 나오게 됩니다. 예전에 열었던 것도 찾아가서 일일이 더블 클릭해서 여실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바로 열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편리한 기능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우스로 일일이 클릭하시고 이동하시고 하는 것들을 많이 줄여줄 수가 있죠. 자, 이런 기능은 잘 이용을 안 하시는데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파일 탐색기들 많이 이용을 하시죠. 자, 이 파일 탐색기를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파일들을 찾아주고 하시게 되는데, 이 파일 탐색기를 꼭 이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USB를 외부에서 많이 쓰세요. 자, 그것들을 내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자, 외부에서 이 컴퓨터 저 컴퓨터 꽂아서 이용하던 USB는 바이러스가 걸렸을지 멀웨어 같은 것에 감염이 됐을지 모르겠죠. 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 그때 파일 탐색기를 이용하시면 좀 더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외부에서 쓰던 USB 메모리를 컴퓨터에 꽂습니다. 자, 꽂아 볼게요. 자, 이렇게 됐죠. 자, 이때 USB를 여시면 안 되겠죠. 자, 이거 그냥 닫으세요. 자, 그 다음 이 USB 드라이브를 열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우측 버튼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로 검사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디펜더를 안 쓰시고 알약이나 또는 V3를 쓰시는 분들도 알약으로 검사, V3로 검사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걸 클릭하세요. 자, 그러면 검사 옵션이 나오고요. 바로 검사를 해줍니다. 자, 현재 위협이 없습니다라고 나오죠. 자, 이때 위협이 있다고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USB는 반드시 포맷을 해주거나 아니면 치료를 해줘야 되겠죠. 자, 가끔 보면 USB 꽂으신 다음에 그냥 바로 여시는데 정말 위험한 거예요. 자, 내가 내 컴퓨터에서만 쓰고 집에서만 쓰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 USB는. 자, 그런데 외부에 나가서 한 번이라도 어떤 컴퓨터에 꽂았다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방식대로 이용을 해주도록 하세요. 그래야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자, USB 드라이브 뿐만이 아니고 요즘 외장 하드 같은 거 가지고 다니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 외장 하드도 컴퓨터에 연결을 하면 절대 그냥 열지 마시고요. 꼭 검사를 하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물론 좀 번거롭겠죠. 하지만 조금 번거롭더라도 안전한 게 좋죠. 자, 꼭 잊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보통 컴퓨터 USB나 외장 하드 꽂으셨다가 제거를 하실 때는 그냥 뽑으시죠. 자, 되도록이면 그것도 안전하게 꺼내는 게 좋습니다.
물론 문제가 생길 일은 잘 없지만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겨서 낭패를 보면 안 되겠죠. 최대한 문제 소지가 없게끔 안전하게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여기 작업 표시를 해보면 여기에 꺽쇠 화살표 있습니다. 자, 여기 누르시게 되면 USB가 꽂혀 있을 경우에는 하드웨어 안전 제거 기능이 나오게 돼요. 자, 이거 누르시게 되면 디바이스 꺼내기라고 있죠. 예, 이거 꺼내기로 이용을 하시게 되면 이제 없어졌죠. 자, 이때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전하게 꺼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냥 뽑으시면 어떻게 돼요? 파일들이 엉킨되거나 깨지는 수가 생겨요. USB 메모리에 있는 파일들이 깨지게 되면 살리기가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컴퓨터에 꽂혀 있는 USB 메모리 외장 하드는 꼭 이렇게 안전하게 제거를 해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카톡 경우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PC에서 카톡 쓰는 경우가 많죠. PC 작업을 하실 때 이렇게 카톡을 띄워놓고 이용을 하시게 되는데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이 카톡에 메시지가 온다거나 하면 다른 사람이 다 볼 수가 있죠. 잠시 로그아웃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 하단 작업 표시들에 보면 꺽쇠 화살표 있습니다. 자, 여기에 누르시면 카톡이 실행되어 있으면 여기에 카톡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우측 버튼 클릭합니다. 여기서 로그아웃 해주세요. 자, 그러면 카톡 로그아웃 됐죠? 자, 이렇게 되면 비번 입력을 해야 다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제 카톡을 볼 수가 없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여기서 다시 비번만 입력해서 로그인 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들어오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개인 정보 같은 것들은 보호해 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가끔 스피커가 안 된다든지 또는 마이크가 연결되어 있는 분들은 마이크가 안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도 작업 표시줄에서 간단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작업 표시줄에 보면 여기에 스피커 모양이 있죠. 자, 이거는 다 있으실 거예요. 자, 마이크가 없으신 분들은 안 나오고요.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만 나오게 될 텐데 스피커는 거의 나오실 거예요. 자, 여기에 우측 버튼 누릅니다. 자, 여기서 소리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소리라고 나오고요. 자, 녹음이라고 나오고 재생이라고 나오죠. 자, 재생은 스피커가 되겠고요. 녹음은 마이크가 되겠습니다. 자, 재생 갑니다. 재생 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가 보이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스피커를 하나 설치를 해놨어요. 자, 연결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그 스피커가 여기에 나와야 돼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델 AC511 USB 사운드바라고 설치를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당 스피커 클릭을 하시고요. 우측 버튼 누르시면 테스트라고 있어요. 테스트를 합니다. 자, 소리가 났어요. 스테레오일 경우에는 좌측과 우측에서 소리가 각각 따로따로 납니다. 자, 이때 아무 문제 없이 소리가 날 경우 우측 버튼을 다시 누르시고요. 여기서 기본 장치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세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 장치로 이미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메뉴가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 스피커로 하겠다 그러면 선택하고 우측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기본 장치로 설정이라는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기본 장치로 설정을 해주시면 이제 스피커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근데 만약에 기본 장치로 설정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은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마이크가 작동이 안 됩니다. 자, 그럴 때는 녹음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마이크가 연결된 부분이 보여요. 자, 지금 제가 소리를 내면 자, 여기에 있는 그래프가 움직이게 되죠. 자, 이게 지금 마이크가 적용이 돼서 작동이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아날로그 2분의 1 오디언트 ID4가 기본 장치로 지금 설정이 돼 있죠. 자, 만약에 이걸로 제가 연결을 했는데 얘가 안 돼요. 자, 여기 보시면 뭐 연결돼 있지 않음이라고 나오다든지 준비됨으로 나온다든지 하게 되면 여기에 우측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이것도 기본 장치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항상 마이크나 스피커는 기본 장치로 설정이 돼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체크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인터넷이 갑자기 안 된다든지 할 경우에요. 자, 지금 보시면 이 표시 있죠? 자, 지금 이 표시는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만약에 인터넷 연결이 끊어졌을 때는 여기가 어떻게 바뀔까요? 자, 지금 제가 인터넷 연결을 끊어봤어요. 자, 이렇게 나오죠. 연결 안 됨, 연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오죠. 자, 지구본 표시에 금지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건 연결이 안 된 거죠. 자, 이 경우에는 062와 여러분 컴퓨터 간에 케이블에 문제가 있다거나 062에 문제가 있다거나
자,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아니면 여러분 컴퓨터의 랜카드 자체가 고장이 났다거나, 그렇죠? 그래서 연결이 아예 안 됐다는 뜻입니다. 자, 이 표시가 나오는데 인터넷 연결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조건 끊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연결했더니 원래대로 돌아왔죠? 자, 이 부분에서 끊김이 나와 있을 때는 케이블을 한번 뽑았다 꼽아 보시면 거의 50% 이상은 다 됩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케이블이 느슨하게 꽂혔다든지 제대로 연결이 안 됐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케이블을 한번 뺐다가 다시 한 번만 꽂아 주셔도 거의 반은 다 살아나게 돼요. 그 외의 부분은 이제 문제가 어딘가에 있는 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지금 설명드린 이 네트워크 버튼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넷 설정 들어갑니다. 자, 가끔 여러분이 파일을 다운을 받는다든지 또는 어떤 웹사이트를 접속을 하실 때 방화벽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에서 이 방화벽에서 막아주는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접속을 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꼭 접속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럴 때는 이더넷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윈도우스 방화벽이라고 있죠. 자, 여기 들어가세요. 자, 지금 도메인 네트워크에 방화벽이 켜 있다고 나오죠. 자, 개인 네트워크에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방화벽이 켜 있다고 나오죠. 자, 여기에 들어가셔서 방화벽을 꺼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 빼고는 꼭 켜주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혹시나 여러분들 이용을 하실 때 여기는 방화벽이 꺼져 있는 분이 있으면 무조건 켜도록 하세요. 자,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켜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작업 표시줄에 있는 작업 보기입니다. 자, 이 작업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제가 지금까지 했던 작업이라든지 관련된 내용들이 전부 다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 파일이 이렇게 열리게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내 컴퓨터를 이용할 경우 내가 어떤 작업들을 했는지 한눈에 다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게 되겠습니다. 내가 혼자 쓰는 컴퓨터일 경우에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과 같이 이용하는 컴퓨터일 경우에는 내 개인적인 내용들을 전부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굉장히 위험하죠. 자,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저장 안 하는 게 좋겠죠. 자, 저장을 하지 않는 방법은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정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활동 기록이라고 있어요. 자, 활동 기록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 장치에 내 활동 기록 저장, 그 다음에 다음 계정의 활동 표시, 그 다음에 활동 기록 지우기라고 있죠. 자, 이것들을 전부 꺼주도록 하세요. 끄고, 그 다음에 켬에서 끄고, 그 다음에 지우기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내 활동 기록들은 나오지가 않게 되겠죠. 자, 혼자서 사용하지 않고 여러 명이 사용하는 그런 컴퓨터일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이 활동 기록은 꼭 끄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작업을 하시다 보면 자꾸 알림이 떠서 되게 불편한 경우가 있죠. 자, 이게 필요하시면 모르겠는데 필요 없는 분들은 끄고 이용을 하시면 좋겠죠. 자, 여기 누르시고요. 상단에 알림 관리로 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알림 받기라고 켬이 돼 있죠. 자, 이것을 끔으로 바꿔주게 되면 자, 이제 알림이 나오지 않게 되겠습니다. 자,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을 하시지만 필요 없는 분들은 이 알림은 끄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알림을 받고 싶긴 한데 내가 원하는 내용만 받고 싶을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원하는 부분만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윈도우에 대한 팁 표시라든지 내 설정을 마치는 방법 제한 이런 것들은 필요 없다 할 경우 이런 것들은 다 끄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알림 받기에 앱마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크롬에서 오는 알림은 받고 싶어요. 그러면 크롬만 켜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가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무료 앱 배포 같은 소식이 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것만 받고 싶어요. 그럴 때는 켜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받고 싶은 알림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윈도우 시작 버튼과 작업 표시줄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편의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